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18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마침내 1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대선이 끝난 이후인 3월 13일까지 이 식당 영업시간 9시에서 지금 10시까지로 늘렸습니다. 늘리고 사적 모임은 6명까지 이것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방역 대책이 새로 발표되고 하는데, 자, 오늘 조선일보 이면에서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거 지금 오미크론이 10만 명이 넘은 이 상황에서 뭐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했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 본인에 대한 뭐 적폐청산 이야기, 윤석열 후보의 이 이야기에는 발끈하고 뭐 분노한다, 뭐 사과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전에 K-방역 자화자찬을 막 놓았을 때, 그 방역이 잘 됐을 때, 그때는 본인이 앞장서서 뭐 K-방역 어쩌고 했는데, 자, 이 상황에서는 뒤로 숨어서 나오질 않습니다. 오미크론이 이렇게 10만 명이 넘어서는 상황.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제 지금 조선일보 사면 기사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어제 청와대로 초청해서 뭐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봉쇄 조치 없이 물류와 인력 이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개방적 경제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주요 국가 중에 경제 타격이 가장 적었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높은 국가 신용 등급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폭증하고 있는 10만 명에 달하는 이 확진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리고 연일 자랑하던 K-방역 얘기도 이날은 아예 하지 않고 그 대신 우리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 경제 타격 가장 적다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또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대선은 문재인 대통령 다음 집권자를 뽑는 대선은 속속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어제 제가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과 하나 분석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옆집 이재명 후보 옆집 2402호 경기도 분당 그 순회동 2402호 61평짜리에 이현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그때 당시에 사장이 거주를 했고 불법 대선 사전운동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이현욱은 참여연대 민변 출신이고 문재인 캠프에서도 일을 했고 성남FC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성남FC 고문 변호사를 했고 여러 가지 그 어떤 부동산 정책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인물인데 이 이현욱이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할 때 그 직원들이 이재명 집 옆집에 같은 아파트, 같은 층, 그러니까 24층이죠. 24015, 24025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서 거주를 했는데 뭐 합숙소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합숙소가 아니고 불법 외곽 선거 조직이다. 공약을 만들어주는 경기도의 산하기관 직원들이 공약을 만들고 그 직원들을 수발하기 위해서 경기도 공무원 2명이 동원을 돼서 법인카드로 음식을 사나르고 자, 그런 의혹들이 어제 불거졌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기생충, 뭔가 기생충이 있느냐, 왜 거기 초밥을 10인분씩 그 김혜경 씨 집으로 가느냐, 막 그리고 그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김혜경 씨 집에 간 게 아니고 그 옆집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산 그 초밥이나 뭐 소고기 이런 것들이 어떤 불법 선거 그 공약을 만드는 그 조직으로 갔다. 그런 의혹들이 쏟아졌었는데 오늘 이현욱 씨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현욱 씨가 개입된 이 사건이 불똥이 좀 엉뚱한 것으로 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뉴데일리가 보도한 인터넷판 기사인데 우선 이 기사 내용부터 보여드리면은 지금 화면에 지금 띄워드리는 이 기사입니다. 뉴데일리 드루킹 고발 경쟁자 김경수 구속 그런데 이재명 옆집
이현욱 변호사였다. 자, 이 기사입니다. 드루킹 사건이 고발됐죠.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이 됐죠. 이 경쟁자는 대권 경쟁자입니다. 이재명과 법여권 안에서. 그런데 그때 구속하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이 이현욱인데 지금 이재명 옆집에서 이 선거 공약을 도와주고 있었다. 자, 이 의혹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드루킹 사건, 뭐 여론조작 사건이 있었죠. 킹크랩으로 여론조작하는 사건. 그 사건이 지금 다시 그 친문 지지층 사이에서 막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친문 적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감옥행을 촉발한 댓글 조작 사건 고발한 실무자가 바로 이현욱이었다. 이현욱 변호사였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친문 지지층을 중심으로 지금 드루킹 사건을 촉발시킨 민주당의 댓글 조작 사건 고발에 애초에 이 김경수를 겨냥했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 경쟁자인 범여권의 자기 대권 조작 경쟁자인 김경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현욱이 나섰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을 돕고는 추미애 그리고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현욱 변호사가 경쟁자인 김경수를 견제했다는 건데 이 지금 SNS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친문 커뮤니티죠. 이현욱이 김경수 전 지사를 보내버린 원흉이다. 김경수 전 지사를 감옥 보냈던 이재명 최측근, 이재명 라인이 김경수를 감옥에 보냈다. 이런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드루킹 사건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민주당이 2018년 1월에 댓글 조작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평창올림픽 당시에 이 남북 단일팀 문제를 놓고 이 댓글에 SNS상의 댓글이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많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고발을 했죠. 민주당이 고발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민주당이 자충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댓글 조작 사건은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전 장관이 주도를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 이현욱은 민주당 댓글 조작 가짜 뉴스 모니터단 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2018년 1월 31일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진행된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 이것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좀 댓글을 다는 것이 조작되는 것 같아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도되기로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과 관련한 정부 비판이 많다 이것 때문에 고발을 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재명 캠프 쪽에서 이현욱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것이 뒤에 김경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과는 평창올림픽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댓글 조작을 하는데 김경수와 킹크랩이 있다는 것. 이 드루킹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다 알고 김경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발을 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 그런데 2018년 1월 31일에, 서울지방경찰청에 댓글 조작 의혹을 고발을 했는데, 1월 31일에, 그 며칠 전 1월 19일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이런 글을 트윗에 올립니다. 뭐냐면, 매크로 댓글 조작 행위를 성남시에서도 모니터링해서 자료를 축적 중이다. 이것은 중대 범죄다. 자, 이렇게 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일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때 댓글 조작을 주도한 드루킹 일당이 2017년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해서 각종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에서 문재인에게 유리한 여론 조작을 해왔고 그 총 책임자가 친문 핵심 김경수라는 정언이 그때 나왔습니다. 드루킹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그래서 허익범 특검법을 제정했죠. 드루킹 특검법을 제정해서 결국은 이 김경수가 구속되는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때 당시 이재명 그리고 이 변호사 이 라인이 그것을 알고 경찰에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김경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추미애 장관은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 후보 공식 온라인 선거 영상 플랫폼에서 그 추미애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명이 진짜 미애가 키웠어? 이 질문에 미애가 키운 거야? 이 질문에 그때 이제 서로 반말을 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거기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지?
내가 당 대표였잖아. 이재명 후보가 내 말은 아주 잘 들어.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추미애가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과 이현욱이 구상한 김경수 제거 작전을 추미애가 실행을 해줬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친문 커뮤니티에 나돌면서 이재명에게 새로운 리스크가 되는 그런 다시 악재가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 옆집 이재명 옆집 아파트에 그 경기도시공사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약을 짜고 했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거 대단히 큰 그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죠. 일단 관건 선거 운동인데 경기도 산하기관의 임직원을 동원을 해서 이 공약을 개발하도록 했는데 그 사람들을 수발을 들기 위해서 2명의 공무원, 그 배소연 씨, 5급 배소연 씨, 그리고 7급 A 씨, 이 2명의 공무원이 수발을 했는데 수발을 한 비용은 또 경기도 법인카드로 썼다. 이게 범죄 혐의가 쌓이고 쌓인 이 사건이죠.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또 하나 악재로 등장한 것이 김경수, 이재명의 김경수 제거 작전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자, 그런 다른 부분에서 또 문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한 대선 20일 남았는데, 자, 이렇게 이재명에게 계속 악재가 쌓이죠. 그러면 결국 윤석열 후보에게 승리의 추가 기울고 있나?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상당히 윤석열 후보에게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거죠. 어제 발표된 거죠. 오늘 발표된 건데 두 가지 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상파 3사, KBS, MBC, SBS가 공동으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 조사에 보시면은 윤석열이 39.2, 이재명이 35.2, 그러니 이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있잖아요. 4%포인트로 윤석열이 앞선다. 이 조사가 하나 있고 지상파 3사 여론조사고 또 하나 조사는 NBS라고 전국 지표조사죠.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 조사인데 이 조사에는 그동안 윤석열보다는 이재명 쪽에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여론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MBS 조사. 뭐 일주일 전에 실시한 조사만 해도 이 MBS 조사에서 두 사람은 이재명, 윤석열은 35%로 동률이었는데, 자, 일주일 사이에 확 벌어졌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석열이 40%, 이재명이 31%, 9%포인트 차이로 윤석열이 일주일 사이에 확 올라서서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고 있다. 자, 이 정도 상황이면 윤석열 캠프 안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 격차면은 굳이 우리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또 특히 단일화를 하는데 여론조사 방식으로 승부를 가려면 안 되죠. 그것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방법이고 공동정부 구성으로 담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앞서고 있는데 윤석열이 오차범위 밖에서까지 막 앞선다는 불과 20일 남겨놓고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왜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이대로 가도 이기는데. 자, 안철수에게 왜 뭘 떼줘야 되느냐. 총리직이든 뭐든.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윤석열 캠프 안에서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여론조사에서 앞서면 실제로 이기는 건지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 그거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그 전에 지금 단일화 논의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유세버스 사고 때문에 지금 안철수 후보는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 분이 발언하고 내일 한 분이 발언을 하는데 그제 두 사람이 밤에 만났죠. 윤석열 안철수. 그런데 그때는 단일화 이야기는 꺼낼 분위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동아일보 용령 보시면은 빈소의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디귿자도 안 꺼냈다. 그래서 유세버스 사고 때문에 이 단일화 논의는 일단 올소톱돼 있는 상태인데, 자, 상황은 저는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올소톱됐지만, 자,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여론조사에서도 안철수는 뭐 8.1%, 8%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한 자릿수가 굳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 선거운동을 지금 며칠 쉬었죠. 며칠 쉬었는데 내일 한 분 발인이 끝난다고 해서 주말에 또 선거운동을 막 다니기가 좀 그렇죠. 그리고 선거 조직이 이 사건 이후에 상당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유세 버스를 더 이상 뭐 활용을 할 수는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다시 시작한다 해서 한 18일 정도 남은 선거운동에 다시 뛰어들지 아니면은 이것을 어떤 계기로 삼아서 단일화에 응할지, 이 단일화는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제안했던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이 아닙니다. 단판이죠. 윤석열과 단판에 응할지 그 부분인데 저는 단판에 응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는 오늘까지 공식 활동을 전면 중단했고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단일화 관련 발언은 더 이상 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자극을 할 수 있다. 안철수 후보를. 지금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죠. 이런 유세버스 사고도 났고 부인 김배경 교수가 또 확진이 됐고 상당히 어려운 처지인데 기저질환이 있는데 확진이 됐다고 그러죠. 이 상황에서 뭐 이준석처럼 계속 뭐 안철수를 조롱하듯 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지 마라. 그래서 자제령을 권영세 총괄선대본부장이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도 좀 그전처럼 그렇게 조롱하는 발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어떤 단판에 응하라는 식으로 지금 말을 좀 바꾸기 시작했죠. 상당히 그래서 이준석이 윤석열의 설득을 했다. 윤석열이 설득을 해서 이준석의 태도를 바꿨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21일에 선관위 첫 TV 토론이 있죠. 그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3번 벌이게 돼 있는 그 첫 TV 토론이 있는데 그 전에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만나서 단판을 지을 수도 있다. 21일이 되면 다음 주 5일이니까 주말에 단판 가능성이 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단판 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당에서는 여전히 단일화 어려울 거다. 이렇게 견제를 나서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선거 20일 전 시점에 방송 3사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3%포인트 앞서고 있고 오차범위 안에서 NBS 전국 지표조사에서는 9%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그 오차범위 밖에서. 자, 실제 투표에서는 어떻게 될까? 실제 투표에서는. 지금 뭐 예상을 섣불리 하기 어렵죠. 다만 과거에 어땠는지, 과거에 이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가 실제 투표에서 그대로 나왔는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과거 사례를 보면은 투표 당일에 보수 후보든 진보 후보든 그 직전 여론조사보다 실제 득표율은 한 5%에서 많게는 8%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거 전 여론조사 때와 달리 막상 투표장에 가면은 각 진보, 보수, 진보 양쪽이 집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의 후보, 지금 14명이 출마를 했는데 제3의 후보, 제4의 후보를 막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투표장에서는 보수, 진보 양쪽으로 결집을 하는 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직전 여론조사보다 한 5 내지 8% 더 얻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종의 샤이 지지층, 좀 대놓고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고 말 못하는 진보든 보수든 샤이 지지층이 어느 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매일경제가 그것을 분석을 했는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샤이 제명, 샤이 서결 정말 있나? 수문표 계산 분조한 여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그래픽 보시면 이 그래픽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직전 지지율 조사 그리고 선거 당일 득표율 이 차이를 비교한 건데 이 득표한 그 그래프가 지지율 마지막 지지율 조사보다 양쪽 다 조금씩 높죠. 5 내지 8%가 선거 당일에 실제로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역대 대선 마지막 여론조사와 실제 득표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일단 친여 진영에서는 수문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샤이 제명 3 내지 5% 더 있다. 그래서 집토끼 결집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계속 우리 그 샤이 진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최근 대선에서 수문표가 5 내지 8%포인트가 있었고 특히 2위 후보 샤이 표가 더 많지만
실제 성부 뒤집기까지는 못했다. 샤이포가 다 나오더라도. 자, 그래서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은, 자, 노무현, 이해창, 2002년 그때 이 대선 24일 전 기준 여론조사입니다. 지금과 거의 비슷하죠. 그때 노무현이 여론조사에서는 24일 전에 여론조사에서는 34%, 그리고 이해창이 37%였는데 실제 투표에서는 49대 47로 노무현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실제 투표에서 5%포인트를 더 받았고 이해창은 무려 10%포인트를 더 받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위 후보 샤이표가 더 많지만 실제 승부를 뒤집기까지는 못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선거 2017년 대선 때 그때는 대선 7일 전이면 그때 이후에는 깜깜이 선거가 되죠.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됩니다. 그때 문재인이 7일 전에 여론조사에서 38, 홍준표가 16, 그때는 안철수도 나오고 막 유승민도 나오고 그랬죠. 그랬었는데 실제 득표율은 문재인이 41, 홍준표가 24. 문재인이 3%포인트 더 받았고 홍준표 2위 후보 홍준표는 8%포인트를 더 받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2위 후보가 샤이표는 더 많지만 전세를 꺾지는 못했다. 뒤집지는 못했다. 자, 이번에도 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다만 샤이 제명이 다른 때보다 샤이 신부가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안철수와의 단일화, 정권 교체를 위한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 보수 진영 입장에서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에 선거 예측과 관련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기사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대통령 7명 모두 마친 2대 승리 공식이 있다. 이번에도 그럴까? 대통령 역대 선거에서 보면은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를 딱 맞추는 그런 선거 공식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번에도 적용될까인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역입니다. 지역. 여태까지 대선에서 충청북도와 제주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1987년 직선제 이후에 모두 당선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긴 후보가 뒤집힌 적 없이 최후 승자됐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진보든 샤이 보수든 나오지만은 2위에서 많이 나오지만은 그렇다고 1위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도 나오기 때문에 뒤집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긴 후보가 이겼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보수 진영에는 희망적인 메시지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지역은 여태까지 충북 제주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항상 당선됐는데 지금은 뭐 득표는 모르지만 지지율을 보면은 리얼미터가 최근 제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걸 보면은 이재명 38대 윤석열 39.1. 자, 오차범위 아니지만 윤석열이 앞서죠. 또 한 군데 충북은 윤석열 후보가 훨씬 앞섭니다. 충북은 KBS 청주 방송이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이 41.2, 이재명은 34.3, 상당히 큰 표차로 지금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막판 선거 요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어제는 또 그 유승민 전 의원 경선에서 경쟁을 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 그동안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어제 종로 유세에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종로는 최재형 후보가 전략공천돼서 그 보궐선거를 뛰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조선일보 오면 보시면은 윤석열 손잡은 유승민 3월 9일 한번 뒤집어보자 하고 종로 유세에서 윤석열, 유승민, 최재형 세 후보가 이 원팀을 과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또 하나의 대선 변수,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대구 달성에 사저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은 옮겨갈 예정인데, 자, 어제 청와대 경호처에서 그 달성으로 가서 경호 문제를 달성군과 상의를 하고 이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 됐고, 뭐 잔금도 치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주목되는 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이 병원에서 새로 만드는 자택으로 옮길 때 뭔가 정치적 메시지를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서 많이 나왔죠. 자,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월 9일 대선 전에 달성으로 이동을 할 것이냐. 그리고 대선 이후에 이동을 할 것이냐. 그럼 대선 전에 이동을 하면은 정치적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 나오면 내용이 어떤 것일까? 아니면은 아예 메시지가 없을까? 자, 이런 부분인데, 국민일보는 오늘 국민의힘 입장을 보도를 했는데, 좀 침묵하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쪽 저쪽도 아니고, 윤석열 지지도 아니고, 윤석열 비판도 아니고, 침묵하는 게 도와주는 건데, 박근혜 입에 긴장하는 국민의힘,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침묵하는 게 도와주는 거냐고 하면은, 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이것도 중도층이나 이쪽에는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윤석열 후보를 비판을 하면은 이 친박 아직 상당수가 있죠. 그 표심이 흔들린다. 자, 그 일종의 딜레마입니다. 청와대 경호처가 이 본격적인 경호 업무를 준비하는 사실이 알려졌고, 대선을 앞두고 지금 초박빙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메시지가 세 가지죠. 하나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비판을 쏟아내는 것.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할 수 있는 것. 마지막은 3월 9일까지 침묵을 지키는 것. 자, 이런 건데 현재로서는 무건 가능성에 가장 힘이 실린다. 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달성 사저 입주가 3월 9일 대선 이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처음에 달성으로 옮긴 저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릴 때도 했지만은 달성으로 간다는 이 자체가 정치적 고향인 달성으로 낙향을 한다는 자체가 이제 정치적 메시지는 내지 않겠다는 그런 분위기와 연결될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정치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2월 18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